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합타임 150만 요정 오윤혜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150만 여정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을 네. 흔들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윤혜짱 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라는 게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제가 다 해드립니다. 저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네. 뭐 연휴 끝에 뭐 네. 아니 이제 시사 뉴스는 우리 뉴스 하이킥으로 채우고 네. 웃고 싶다 하시면 또 오정 TV 오셔서 스트레스 푸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내일부터 또 우리가 바짝 또 달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푹 좀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운전하시거나 또는 그 귀경길에 계시는 분들, 맞아요. 직장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 내일 뭐 한숨이 푹 나오시겠지만 그래봤자 내일은 수요일이다.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논다. 그렇네. 벌써 수요일이네요, 내일. 수목금 3일만 맞아요. 하시면 또 월요일까지. 네. 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좋습니다. 오늘은 또 시사 뉴스는 네. 저희 하이킥과 함께 합타임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유인촌 씨가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경향신문 오늘자 뉴스인데요. 자,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 얘기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장관 재임 시절에 문화예술계 겨냥한 리스트 생산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입한 일 없다. 국정원이 작성했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등 문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고 내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윤 후보자가 자우림 김유나 씨에 대한 일본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비판한 것처럼 유명인이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했으면 최고 100점인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선 유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김기현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씨도 그렇고 김유나 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 자체가 살아있는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고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발언이야말로 살아있는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표현에 신중해야 되고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잖아요.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에게 대통령실에서 추석 선물을 보냅니까? 추석 선물 보내셨죠?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 근절해야 된다고 또 뉴스에 나옵니다. 가짜 뉴스의 표본이 바로 아니면 말고식의 가로세로 연구소가 퍼뜨린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와 연예인들을 협박하고 돈 갈취하고 이걸로 인해서 삶이 풍비박산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석 선물을 보내고, 그런데 김유나 씨에 대해서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밝히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아는 바 없다, 뭐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이게 이제 소위 이동관 스타일인데 나는 아는 바 없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네. 뭐 그런 문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판이에요. 근데 2017년, 2018년에 나온 백서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백서. 지금 이 소위 구글에서 네. 찾으시면 MB 문학의 블랙리스트 백서 관련해서 찾으시면 네. 지금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저거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쭉 다 살펴봤거든요. 네. 거기에 문화권력 MB 때 유인촌 장관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할 시절에 생산된 게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년 8월 27일 청와대에서 작성한 겁니다. 네. 여기에는 우파 건전 문화세력 형성, 좌파 집단 인적 청산, 건전 문화세력 자금 지원, 좌파 자금줄 차단 등의 대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문화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청와대와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추진체계
또 도표로 딱 정리돼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시절의 블랙리스트입니까? 네. 아주 그리고 체계적. 당시 문화부 장관이 유인촌 장관이에요. 네. 그런데도 나는 아는 문서 작성은 청와대에서 한 게 맞아요. 근데 추진 체계가 딱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명박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뭔가요? 아, 나 그러니까 이런 문서의 존재 자체를 있는데도. 부인하는 것인지 이 문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이것도 청문회 때 이런 문서가 물어봐야죠.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블랙리스트입니까? 어떻게 정리해놔? 블랙리스트 이렇게 써놔야 블랙리스트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무조건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 없었다라고 뭉개고 가면 될 일이 아니다. 그럼 하나 더 말씀을 네. 드리면 2009년 2월에서 7월까지 이것도 유인촌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간입니다. 사실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만한 문건들이 꽤 많이 작성이 됐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유인촌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할 때 만들어진 문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국가정보원이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이라고 하는 문건을 만들었고요. 네. 이후에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막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네. 또 많은 기관장들이 자리를 떠나게 됐었습니다. 한예종의 황지우 총장은 자리를 이렇게 쫓겨났다가 네. 해임됐다가 다시 가처분해서 이거 해임 무효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예종 총장이 2명인 적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혼란을 다시 돌아와 봤더니 줬군요. 이미 임명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된 거예요? 총장이 2명이었어요. 쭉 간 거예요? 2명이었어요. 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부분까지 유인촌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은 아닌데 적어도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이 문건들이 네. 작성이 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체계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백서에 나왔으면 그 백서가 왜 잘못된 건지는 얘기를 해야죠. 그냥 블랙리스트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나 조사의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를 수사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제가 아는 바로는 요거 MB 정부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작성 문건이나 국정원 2009년 2월에서 7월까지 국정원 작성 문건 이것도 네. 중앙지검에서 다 수사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블랙리스트에 2017년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이동관 씨나 유인촌 씨를 다시 이 정부의 인사로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용산에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를 인지했을 텐데 그런 분들만 지금 모아놓고 본인은 있습니다. 수사를 하시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지금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수십 명이라는 어마어마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공기업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정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한전, 지역난방공사. 그런데 여기가 한전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460%고 한국가스공사는 500%, 지역난방공사는 349%의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곳에 전문 경영인이 와도 모자랄 판에 보니까 다 전문성이 없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61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의 사장이 임명이 됐고 나머지 기관들도 지금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사장직에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네. 이 관련된 기사가 오늘 더 팩트라는 데서도 나왔고 네. 연합뉴스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더 팩트는 한 10페이지짜리 장문의 기사였고 그래요? 연합뉴스는 2페이지가 채 안 되는데 네. 연합뉴스 기사를 보다가 네.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더 팩트는 그 기관장이 누군지 그 사람의 경력이 어떤지를 다 정리를 해서 썼거든요. 네. 연합뉴스는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 사장이 임명됐다. 네.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연난방공사 역시 국회의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활동을 거친 비전문가 정치인이 사장직에 올랐다. 네.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말을 하자면 이게 정청래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쓴 기사예요. 근데 사장님 이름을 단 한 명도 쓰지 않았어, 이 기사는. 아, 그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와, 이거 극빈가 봐. 더 팩트 기사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이 또 아마 보도자료도 곧 낼 텐데 네.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전남 출신이시죠? 광주 출신이시죠? 네. 거기서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로 가셨어요. 박주선 의원 이런 분들이랑 같이. 네. 그래서 한전 사장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분 여기는 최연애 전 코레일 사장님. 박근혜 정부 때 코레일 사장 하셨던 분이에요. 철도대학 총장님이세요. 가스공사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도 가셨어요? 이분 가셨어요. 제주도 일찌감치 좋으시- 가셨어요. 제주도 좋으시네. 정말 제주가 좋으신 분이에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이 양반도 그냥 정치인 출신이에요. 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이 양반도 그냥 정치인 출신이에요. 이분은 서울대 축산과 나오신 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함진규 사장님. 이렇게 한국도로공사랑 무슨 상관이세요? 이렇게 낙하산 인사 일종의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전문가를 튼튼한 공기업도 아니고 이거 부채가 몇백 프로인 이렇게 힘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기업에 이거 만약에 국민들 삶에 직결되는 이런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보니까 연합뉴스는 사진만 보도를 연합뉴스 사진을 갖다 쓴 다른 언론사의 기사네요. 죄송합니다. 연합뉴스에는 관련 내용 보도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튼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처음에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국민통합은 안 됩니다. 이렇게 지난 2021년 10월 달에 이야기하셨었다. 이 말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네. 자, 3부에서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